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득이 양극화가 자꾸 커지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정책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가계에게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직접 주는 이런 방식의 분배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분배 정책이 통계에서는 어디에서 잡히냐 하면은 이전 소득이라는 데 잡혀요.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해서 문을 닫은 사람들은 소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계 생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 실업수당이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는 이전 소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이 이전 소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가장 최근 자료가 2019년 1분기 자료인데 2019년 1분기의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집안에 투입된 이전 소득이 6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난한 20% 소득이 66만 원이에요. 3분위가 62만 원이에요. 4분위가 68만 원이에요. 가장 잘 사는 5분위의 경우가 77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장 못 사는 사람하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평준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배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못 사는 1분위, 2분위의 40% 가게는 좀 더 많은 돈이 지급이 되고 아주 잘 사는 상위 40%에 해당되는 4분위, 5분위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게 배분이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잠깐 봤지만은 제일 잘 사는 20%, 우리 그걸 5분위라 그래요. 5분위 가게에 투입되는 이전 소득이 77만 원인데 비해서 1분위의 경우에는 63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이전 소득이 더 많이 가나요? 물론 이제 이전 소득 안에는 연금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또 보험 지급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고 연금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잘 사는 사람에게 77만 원의 이전 소득, 제일 못 사는 가구에게 63만 원 이게 지급된다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말하는 이 양극화 해소 또는 어느 정도 평준화된 소득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제일 못 사는 1분위, 그 다음에 제일 잘 사는 5분위를 놓고 봤을 때 딱 중간에 있는 3분위, 우리나라의 정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2019년도 1분기 통계가 3분위, 가장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지급된 이전 소득이 61만 원이에요.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이전 소득이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만 그런가? 작년 1분기를 보니까 작년 1분기도 1분위가 59만 7천 원인데 3분위는 54만 1천 원, 5분위는 67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 분포를 보면은 제일 못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가운데층, 중간 계층의 가계가 훨씬 더 이전 소득이 적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 대체로 소득에 상관없이 평준화된 어떤 이전 소득이 주어지는 그 와중에 잘 사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가고 중간 계층에게 좀 더 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 소득 분배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부의 이 이전 소득, 정부의 어떤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정말 부유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정밀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조금 이야기하자면 그냥 돈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뿌렸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정부의 그 소득 분배 정책은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했더니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얼마나 필요한지, 누가 얼마나 가난한지, 누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것을 따져서 소득 분배 정책을 취하려면 그 돈이 엄청나게 더 드니까 그냥 골고루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더라. 이거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가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분한테는 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밀한 분배 정책이 되어야만 소득 주도 성장이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이전 소득 통계만 놓고 보면 거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골고루 뿌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산층에게는 혜택이 가장 적게 돌아가고 가장 잘 사는 사람한테 이런 이전 소득의 혜택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정부가 그 설계라든지 집행 어떤 과정을 손 보고서 고쳐 나가야만 저는 보다 나은 국민들의 성장이 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전 소득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